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에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 입국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 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즉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그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에 한해서 예외 입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이제 현재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이제 109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 차단 조치를 존중은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신규 확진자 숫자도 뭐 이제 오늘 서울에서 좀 나오긴 했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은 좀 긴급하게 이제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출장 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좀 입국을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도 굉장히 물론 힘들겠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 대기업도 뭐 시장 조사나 뭐 계약 뭐 출장 뭐 수출 수입 뭐 전부 다 스톱된 상태니까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 터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이미 지난 6일에 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기업인들이 상호 방문할 경우에는 이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 당국자는 이제 이 같은 기업인 예외 입국 협의 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묻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하고 이런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일본은 좀 정치적인 이유가 또 고려가 큰 만큼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대구에 머물러 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의 품격을 받다면서 대구 시민들을 격려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제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 올라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 총리는 먼저 이제 뭐 다행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잦아들고 병상과 생활지원센터도 확충이 됐지만 아직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 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목요일부터는 대구 경북 TK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대구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제 2주간 대구에 머무르면서 보니까 대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아주 질서 있고 모범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셨다면서 2주간 대구의 품격을 봤다라고 말한 건데요. 뭐 실제로 이제 대구 시민분들이 질서 있게 대응하고 계신 거는 당연히 사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직접 이렇게 품격을 봤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 시켜 세운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상처받은 대구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뭐 일부이긴 하지만 뭐 또 대구 혐오 이런 발언도 어쨌든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 생각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대구 지역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은 증가세가 눈에 띄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추가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 기준 이제 10일 0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92명이 늘어났는데요. 그 대구 지역 확진자가 이제 지난달 29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741명이 늘었고 정점을 찍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514명, 512명, 520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점 줄어서 405명, 300명대로 내려갔고 오늘 이제 드디어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당국은 시설 등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좀 불확실한 지역사회 감염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진단입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지금 확진자는 줄어들고 완치자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역시 또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국에서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일부에서도 콜센터 노조 지부장과 인터뷰했습니다만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예.
그 이제 대구나 이제 전국적으로 증가세가 좀 줄어드는 와중에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동에 위치한 코리아 빌딩이라는 이제 거기에 위치한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현재까지만 64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건물이 이제 11층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콜센터 근무자가 207명인데 아직 검사를 안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64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은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2차, 3차 감염도 우려가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제 7층부터 9층까지에도 11층 말고도 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 55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내 전체 콜센터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만 그러겠느냐. 그렇죠. 다른 지역 콜센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얼마든지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사실 금융권에서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콜센터라는 곳이 대부분 개인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제 서로 거리가 사무실에서 서로 간의 어깨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감염병 전염이 굉장히 쉬운 밀집 공간인 셈인데요. 근데 또 종일 전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일부 금융사에서는 전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시행해 보니까 숨이 막혀서 상담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일부 업체에는 통화할 때만 벗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다 쓰고 돌아다니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직장이니까 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이 콜센터와 같은 건물에 구로울 선거 준비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사무실이 여기 있다고요? 예, 오늘 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이제 자신의 구로울 선거 캠프가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바로 이제 검사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정치권 코로나19 얘기했는데 대구 북갑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 오늘 좀 뭐 비보죠. 사망을 하셨는데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은 이제 미래통합당 양금희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의 선거 사무장을 맡고 있던 이차수 전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서 오늘 숨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일부터 좀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숨지셨고 사후 재검사했더니 확진 판명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양금희 예비후보 측이 큰 충격에 빠졌고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이제 이 뭐 선거 판세 여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 정읍에서 신천지 여신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능동감시 대상이던 신천지 교회 40대 여성 신도가 오늘 전북 정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업 주부인 이 A씨죠. 추락 직전에 남편과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종교가 없는 남편은 이제 경찰의 진술을 아내가 한 7, 8년 전에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 종교 갈등을 좀 빚었다. 가끔 말다툼도 있었다. 면서도 이제 이 사건 당일 말다툼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숨진 A씨는 앞서 두 차례 검사를 했었는데 음성이 나왔었고요. 사후 검사에서도 코로나19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이 A씨 남편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단 프레임이 죽였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예, 오늘 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신천지 여신도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난달 26일에도 울산에서 60대 여성 신천지 신도가 또 빌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좀 뭐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런 뭐 부부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핍박, 뭐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낙인, 비방 이런 것들이 뭐 현재 4천여 건이나 보고됐다라면서 자신들이 이단 프레임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늘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이 쉽게 안 나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사실 좀 전인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뭐 빠르면은 12일에 당원 투표를 결정할까, 뭐 어떻게 예. 할까 이런 막바지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경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PK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연합정당 반대를 참여하지 말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아마 그 생각이겠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부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도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에 불리하다고 해서 꼼수를 따라가는 건 명분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합류를 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실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원내 제1당을 유지를 하느냐, 이 당으로 떨어지느냐를 가를 수 있기 예. 때문에 또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에 이렇게 되면은 큰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일당을 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예.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오늘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없이 총선을 치르면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에 한 10석가량 뒤질 수 있다라는 판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분이냐 실리냐 뭐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서는 네, 자기 선거에 악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명분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지도부에서는 또 이제 좀 크게 봐야 되니까 실리를 좀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얘기도 해볼까요?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500명 이상이 공천 신청을 했다고요? 예. 뭐 544명이라고 나오다가 좀 아까 전에는 네. 539명이라고 기사가 정정돼서 나오던데요. 어떤 명단이 나왔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 중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예. 아직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알려진 거는 공천 신청자 중에 아이돌 그룹 엑소의 수호 예. 씨 부친으로 알려진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예. 포함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수호 씨가 직접 나온다고. 뭐 그래도 가능성이 이제 예. 몰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이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이제 공천 신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눈에 띄는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기도 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박형준 교수 공천 냈다가 철회했죠. 네, 뭐 그렇다라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컷오프 됐죠. 홍준표 대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계속 뭐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장외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뭔가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예. 이번 목요일 오전 최고위원회까지 지켜보겠다. 황교안 대표가 과연 큰 도량의 대장부인지 지켜보겠다면서 내가 갈 정치적 방향이 황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목요일 오전까지. 목요일 오전까지. 모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언급은 결국에는 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을 떨어뜨렸긴 했지만 예. 결국 이제 황 대표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예. 인식하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막천을 해놓고 뭐 희생과 헌신을 운운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 그러면서 뭐 공천을 두고 뜨내기 소인배들과 논쟁을 하는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특유의 또 언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퇴직한 간호사 한 분이 대구에 의료봉사를 가겠다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당시에 집과 중환자실만 오가며 자가격리도 하고 위중한 환자를 돌봤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김연아 전 간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과거 메르스 때와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메르스는 벌써 5년 전 일이긴 한데, 예. 그 당시에는 병원 중심으로 원내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을 이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즘 코로나19 사태는 지역사회 감염이 줄을 이루고, 예. 그리고 확산되면서 4차, 5차 감염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우려스럽죠. 그 메르스 사태 때 편지를 써서 간호사의 편지를 써서 굉장히 많은 분들 가슴을 뭉클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대구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모든 간호사라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경험도 있고 중환자실 경험이 20년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중증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 이제 뭐 10년 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은 뭐 제가 제가 쓴 책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뭐 드라마도 그렇고 거의 전면 이제 제작이 이제 중단된 상태라 지금이 아니면 못 가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 혹시 주변에 반대는 없었습니까? 우선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죠. 뭐 원래 칠순이셔서 예, 그런데 꼭 건강히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도 청도 대남병을 시작으로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도 코호트 격리가 됐고 한마음 창원병원 같은 경우엔 지난 8일이죠. 0시 기준으로 12일 만에 격리 해제가 됐는데 본인도 겪으셨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직접 스스로 격리하는 거. 이렇게 격리된 의료진들 보면 많이 좀 안타깝고 가슴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메르스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예. 이제 환자분들과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기에 분명히 외롭고 두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아마 지금 분들도 많이 힘들고 아마 외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응원에 굉장히 믿지 못할 힘이 생긴다는 걸 저는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예. 네, 계속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의료진들도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끝이 난다고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선 의료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한,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분들도 의료진들을 믿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호사님 혹시 최근에 포항의료원 간호사 16명이 무단 사직했다. 이게 나중에는 뭐 오보로 밝혀졌습니다만 이 기사 보셨었습니까? 네. 저도 그 기사 접하고 솔직히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예. 무단 결근이라는 거는 이제 간호사가 워낙에 3교대로 일하다 보면 예. 무단 결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근무가 한 명이 빠져도 동료들과 환자가 그만큼 위험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임신 순번제나 뭐 사직 순번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그 간호사들은 굉장히 자기 사명감이 강한 직업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아파도 병원에서 아파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그 의료진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하는 시기인데 그렇죠. 이게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현장의 의료진들이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예, 원래 그 간호사분들이 2월에 사직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스스로 더 연장해서 근무한 건데 그런 오보가 나서 네네. 굉장히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속상해죠. 그래서 간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간호사도 그만두면 바로 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또 충분한 인력이 또 숙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적어도 2-3달은 같이 겹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사직을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분이고 이제 사직 날짜가 1월, 2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오래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취자들 댓글 좀 볼까요? 체리블루님께서 힘든 시기에 복귀해서 수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리미다님께서 고민 많으셨을 텐데 큰 결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어진님께서 모르고 가는 것보다 한번 겪고 알고 나서 가는 건 두려움이 훨씬 클 텐데 대단합니다. 꼭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성우님께서는 저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작게나마 재해 구호협회에 기부합니다라는 글 써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힘도 나고 하실 테죠. 반대로. 그럼요. 예. 많이 힘이 나죠. 예. 아까 책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책이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이 제목입니까? 네네.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제가 이제 그 책에는 제가 간호사로서 겪었던 어떤 그 좌절과 뭐 예. 희망 이런 것도 다뤘고요. 예. 그리고 메르스 한가운데 있었던 14일의 기록을 굉장히 제가 자세히 넣었어요. 근데 그 글을 쓰면서도 또 다른 질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의료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병원에 남고 환자들 지켜내는지 그걸 좀 말하고 싶었죠. 예.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뭐 언제 될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좋은 드라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내도 간호사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연애할 때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태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반드시 좀 없어져야 할 문제 같은데 태움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체험이란 단어는 제가 25년 전, 그러니까 거의 제가 입사할 때 그때도 있었던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체험이란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게 이건 간호사 개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의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뭐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 신규 간호사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들이 조그만 실수로 뭐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 내에서는 어떻게 환자분의 이게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달린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거는 뭐 개인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드라마에도 꼭 넣어보고 싶은 예.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연아 전 간호사였습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